기록. 오케이. 누르고 다시 공유. 공유. 시작. 자, 지금부터는 이제 유튜브에 나가야 되니까 저도 좀 화면을 차려가지고 보입니까? 하면 잘 보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팬데믹을 어떻게 알고 준비해야 되는가를 이렇게 인수공통이 열쇠이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코로나 이후의 도시 환경을 인간이 잘 생존할 수 있는 도시로 바뀌어야 된다. 사실은 우한에서 시작된 이 코비드나 메르스나 사스나 이런 것들이 예견된 것이라서 우리가 잘 알고 준비를 하면 막을 수 있는 건데 우리가 모르고 있어서 못 막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자, 전염병, 감염병이 시작된 거는 인간이 농경, 목축을 하면서 밀집을 하고 또 동물과의 접촉, 목축이 시작된 것들이 사실은 이런 인수공통병이 시작된 서막이었죠. 그러다가 산업혁명 때 아주 비위생적인 환경, 시궁창 같은 비위생적인 주택, 상하수도도 없는 그런 도시가 또 발달되면서 더더욱 콜레라, 결핵, 천연두 이런 것들이 생겨나게 됐죠.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지금처럼 지나친 이런 밀집과 이동을 하지 않으면서도 의료기술, 집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질병 예방, 개인수칙, 면역력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고 도시 전체에서 이런 면역력을 키우는 여러 가지 방법과 함께 치료, 공공이 누릴 수 있는 보건 제도도 만들고 또 이런 팬데믹이 오더라도 모두가 생존할 수 있는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도시 전체를 어떻게 하면 이렇게 분산되어 살고 그렇게 밀접하게 자주 이동하지 않더라도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하이게이아 여러분 들어보셨다 그죠? 하이게이아란 말은 위생의 여신, 아폴로는 치료의 여신이라면 이거는 위생의 여신, 보건의 여신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래서 거기서 이름을 딴 이런 위생도시, 건강도시를 만드는 것이 이 책에서는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은 지난 1만 년 역사를 돌이켜보면 인류의 건강을 위협했던 가장 큰 요인은 그동안 겪어보지 못한 병균이 체내에 들어가지고 병을 일으키는 감염병이다. 이 중 쉽게 전파되어 유행을 일으키는 질환을 전염병이라 하는데 지금 법정 용어는 전염이라 하다가 지금은 감염병 이름이 바뀌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살던 동네에서 결핵이 한 10명 가까이 발생했는데 산 사람은 우리 아버지 혼자 살았어요.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다가 휴학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용산경찰서에서 무슨 창녀들 단속하고 막 그런 일을 하다가 결핵에 걸리겠는데 다행히 우리 아버지는 그 당시에 지도 교수님한테 편지를 써가지고 광주 제중병원과 여수애양원에서 약을 우편으로 받아가지고 시키는 대로 약을 먹고 살아났어요. 그래서 그때 벌써 약 중에 이 약간 기를 약하게 가 지금도 기가 좀 약하세요. 근데 동네 다 죽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살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살아있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그때 사귀던 여자는 막 집에까지 자기를 데리고 가고 했는데 뭔 이야기 그때 옛날에 기력을 알았다 말 한마디를 했는데 그대로 그 여자가 행방불명이 됐다. 하여튼 그만큼 기력이 흔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그래서 이게 그 당시로 보면은 우리나라가 6.25 당시의 그런 비위생적인 도시, 산업혁명 그러면서 이런 밑에 있는 준비는 안 된 상태니까 많은 인류가 이걸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책 내용을 다는 못 보고 중요한 요지만 이렇게 보겠습니다. 실제로 인간에게 감염을 일으키는 세균은 인체 내외부와 생활 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미생물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우리가 대변을 보면 대변의 3분의 1은 그게 다 미생물이에요. 미생물. 김치에도 있고 입안에도 엄청난 미생물이 있고 이게 있지만 우리 피부에도 마찬가지예요. 눈에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우리 몸의 거의 한 뭐 3분의 1? 상당 부분이 미생물인데 사실은 대다수 미생물은 질병을 일으키지도 않고 인류와 잘 공생을 이루고 있고 오히려 없으면은 예를 들어 김하고 미역을 먹을 수 있는 국민이 안 많아요. 일본하고 한국하고 뭐 저 북유럽 쪽하고 몇 군데 없어요. 왜 못 먹느냐? 안 먹어버릇 해가지고 그걸 소화시킬 수 있는 미생물이 없대. 우유도 마찬가지잖아요. 우유를 안 먹는 민족들은 우유를 소화시킬 수 있는 미생물이 없어가지고 먹으면 불편하고 못 먹는 거예요. 술도 마찬가지야. 물이 안 좋았던 데는 술을 먹을 수밖에 없었지 옛날에. 그 뭐 맥주도 아니고 뭐라 하죠? 비어 말고 걸쭉한 거, 식혜 같은 거, 이집트 같은 데는 걸쭉한 거 그거를 그냥 식사겸 떠먹을 수밖에 없는 거야. 물이 워낙 안 좋았으니까. 그럼 그런 사람들은 알코올을 소화시키는 효소가 생기가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처럼 물이 좋은 사람들은 알코올을 대사시키는 효소가 없는 사람이 꽤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먹었다면 얼굴에 벌겋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대다수 우리 몸에 있는 이런 세균들은 사실은 공생이에요. 공생. 이것들이 없이는 살아가는데 상당한 지장이 있어요. 어저께도 제가 우리 집사람 보러 간다고 뭐 저형 동세집에 가니까 그냥 뭐 우유를 그냥 1리터짜리를 가지고 요구르트 기계에 부어 가지고 내가 거의 반주 먹었는데 구운 뭐 무슨 뭐 콘플레이크인가 먹었는데 금방금방 만들어 먹는데 참 맛있더라고. 그죠? 그러니까 이 미생물을 잘 활용하면은 대표적인 게 뭡니까? 치즈, 또 김치, 발효를 된장, 냉장고도 없던 시절에 다 썩어져 나갔는데 그게 없었으면은 도대체 어찌 살았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김치 없이 살겠어요? 된장 없이 살겠어요? 김치 된장? 마찬가지로 치즈가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육포, 소세지 다 미생물의 도움을 받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처음으로 어떤 세균과 만나게 됐을 때는 서로가 적응이 안 됐기 때문에 폭풍우가 생긴다. 왜 원숭이를 그렇게 막 수석에 잡아가 팔라 하다 보니까 원숭이 피를 무치가 상처에 들어가 가지고 처음으로 어떤 균이 사람 몸속에 처음 들어와 가지고 뭐 서로 적응이 안 된 상태에서 그죠? 폭풍우 같은 반응이 일어났는데 갈수록 치명률은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우리 코로나를 보다시피. 그래서 이런 현상은 패스트에서도 그랬고 콜레라에서도 그랬고 인플루엔자에서도 그랬고 그래서 사실은 바이러스와 인류의 만남은 상황 공존의 길을 찾아가는 것이나 다름없다. 근데 왜 생겼느냐?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사람을 공격했다기보다는 사람이 세균이 잘 살고 있는 생태계를 교란시키거든. 교란. 밀림을 파고 들어가고 밭을 없애버리고 물에다가 뭐 댐을 만들고 잘 살고 있던 걸 교란을 시키니까 사람과 병원 사이에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에이즈 바이러스는 아주 오랜 생활 동안 아프리카 밀림 속에 잘 살고 있었는데 침팬지 속에 사람이 괜히 침팬지를 찾아간다고 그걸 또 먹는다고 그걸 잡아가지고 먹고 하다가 피가 섞이면서 이렇게 생겨난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유전자 대부분은 수렵 채집 시기의 생활 환경에 적용이 됐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오래 달리는 것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특징인데 오래 달리기는커녕 걷지조차 않으니까. 저도 방금 여러분 수업 시간 하기 전에 제가 목요일 수업 듣는 학생들을 위해 가지고 우리 운동장을 2바퀴 돌고 왔는데 와 2바퀴 최대한 빠른 속도로 돌았는데 오 컨디션이 지금 제가 좀 업된 것 같아요. 최대한 빠른 속도로 여러분한테 그거 숙제내려고 몇 초 만에 도는가. 오래 달리기 같은 이런 8가지 요인이 우리 몸에는 그런 유전자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현대 생활에 대한 유전자는 아직까지 너무 짧아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유전자가 아니고 겨우 이제 유전자를 붙들으면은 그 본드에 해당되는 본드 접합 방식 정도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운 데 살면은 땅구멍이 조금 뭐 털이 조금 덜 나고 털이 좀 많아지고 피부색이 자꾸 타다 보니까 약간 짙어지는 이런 거는 유전자 변화가 아니고 뭐라 했죠? 후성 뒤에 나타난 성질, 후성 유전이라 해서 유전자가 접히는 방식 우리 세포 안에 46개의 세포 60조 개마다 46개의 유전자가 똘똘똘똘 말리가 쫙 펴면 2m짜리 실이라 했죠. 그 실을 창자 세포 같은 경우는 이틀이나 3일 만에 전부 새로 한 벌씩 만들어야 되니까 세포들이 얼마나 바쁘겠어. 60조 세포의 창자 부분에 있는 유전자를 풀었다. 그것도 저 RNA 바이러스 같은 거는 DNA 같이 2가닥도 한 가닥밖에 없으니까 금방 이렇게 에러가 생기겠죠. 그런데 이 현대 생활에 대해서 유전자가 적응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았다. 현대 산업혁명 해봤자 1800년대 말이니까
그래서 앞으로 지금처럼 이런 팬데믹을 겪어보니까 지금 같은 의료가 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저자께서는 플랫폼 기반의 의료, 원격 의료도 아니고 뭐랄까 환자를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의료 협력 체계, 모든 의료기관들이 커뮤니티 케어, 지역사회 돌봄, 의료 협력 체계를 통해서 플랫폼 기반의 의료가 될 것이다. 병원과 집과 의원과 대학병원이 서로 간에 나도 데이터를 보면서 이렇게 주고받고 모니터링, 스마트폰, 단말기, 변기, 침대, 뭐 여러 가지 통신장치, 유헬스, 집이나 직장 환경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측정한 환자의 의료 데이터를 플랫폼 기반의 의료가 될 것이다. 체온이나 호흡수를 통해서 강제나 호흡기 감염을 조기에 인식할 수도 있고, 점검해서 경고를 줄 수도 있고, 의료기관까지 정보를 주고받을 수도 있고, 이런 걸 통해서 감염병의 유행을 조기에 발견하나 차단하는 데 활용할 수도 있다. 그래서 미래의 도시는 지금처럼 코로나 한번 온다고 2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이렇게 공포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더 자주 감염병이나 만성질환이 아예 오지 않거나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시스템을 갖춘 의료가 되어야 한다. 시스템 의료. 또 기후변화. 지금 작년에 장마가 59일이었죠. 저처럼 자전거 출퇴근하는 사람은 작년에는 정말 새로운 세상이었어요. 올해도 지금 벌써 비옷바지를 한 벌, 아래로 한 벌 더 사놨어요. 예. 왜? 이제 장마가 뭐 너무 일기예보가 너무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목이나 여러 가지 만성질환을 가진 사람 이런 분들이 환경오염이나 기후에도 위협받지 않는 삶의 터전이 되기 위해서는 모두가 이런 발전된 혜택을 받으면서도 건강하고 활발하게 사는 도시가 미래의 건강 도시일 것이다. 국경이나 인종에 관계없이 주기적으로 팬데믹은 앞으로 오기 마련이다.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뭐 어떻게 계속 뭐 벌써 아마존 밀림의 뭐 10분의 1씩이 옥수수밥 만든다고 강냉이 만든다고 그죠? 그 사람들은 강냉이를 재배하니까 그걸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렇지만 막을 수가 없잖아. 브라질 먹고 살겠다는데 중국에서 뭐 저렇게 미세먼지를 발생시켜도 우리나라가 강제로 어떻게 할 수는 없는 일이잖아. 그분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석탄이라도 떼야 되는데 뭐 싼데 옛날에 우리도 70년대에 연탄불 피웠잖아요.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70년대 초등학교 다닐 적에 하여튼 뭐 석유골로 여러분 뭐 석유골로 알란가 몰라. 그리고 뭐 재래식 화장실에 스레트 지붕에 제가 태어나가지고 노공기를 처음 본 게 1973년이었어요. 일본 조총련 외할아버지가 노공기를 처음 들고 와가지고 녹음하고 그런데 이제 후진국들에서는 이런 뭐 값싼 석유 화학 뭐 시멘트 이런 거 생산 철강 이런 것들을 이런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하려면 너무 돈이 많이 드니까 선진국이 그걸 강제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세계적으로 벌써 우리가 1950년대 이후로 평균 기온이 1.5도가 올라가 버렸어요. 체온이 36도에서 1.5도까지는 괜찮은데 38도로 가면 응급실 가야 되는 거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지구 기온이 평균 기온이 1.5도가 올라가 버리고 이제 2도, 3도 갔다 하면은 정말 이걸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후손의 미래를 위해서 중요한 일이다. 전 세계가 감염병에 시달릴 때 만약에 경제 대공황까지 온다면 1차 대전, 2차 대전 그때도 왔고 여러분 기억날란가 모르겠지만 2007년에도 왔었죠. 너무 주택담보대출을 막 돈을 계속 찍어내가지고 돈하고 금하고 교환을 해줄 금도 없는데 계속 돈을 찍어내.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죠. 얼마나 돈을 찍어내가 주택담보대출을 뭐 이자도 제로에 가깝게 했던지 그게 부실이 한번 탁 터졌죠. 그다음에 닷컴 바블, 뭐 IT 세상에 왔다 해가지고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미국 주식에 보면은 뭐 페이스북 저 뭡니까 구글 할 것 없이 PER 지수가 우리나라 거보다 수십 배가 지금 부풀어져가 있는데 거의 뭐 언제 터질지 경제 대공황은 만약에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 경제 대공황까지 온다면은 완전 초인플레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뭐 러시아가 벌써 그 비슷한 길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덜란드가 잘 나가다가 한번 팍 깔아앉았고 영국이 세계대전은 이겼는데 돈을 너무 많이 써가 팍 깔아앉았고 그죠? 지금 미국이 약간 그래가지고 그 다음은 중국 차례가 아닌가. 최근에 잘 팔리는 경제 베스트셀러 중에 뭐 뭐더라? 뭐 500년 동안의
흥망성쇠를 8가지 지표를 이렇게 쭉 보니까. 그래서 만약에 경제 문제와 팬데믹이 만약에 겹쳐서 일어난다면은 그것 때문에 결국 3차 대전이 일어날 거 아니냐. 지금 우리가 아는 시리아를 비롯해 가지고 뭐 이렇게 전쟁이 자주 나는 곳은 기후가 변화돼 가지고 식량이 부족하고 인플레가 심하고 정치가 안정되지 못하고,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질병의 문제뿐만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로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책자. 문명의 전환이 없다면 인류는 다시 팬데믹으로 혼란에 빠진 일이 반복될 것이다. 저는 이 강병철 박사님 존경합니다. 정말 자폐를 비롯해 가지고 책 한 줄 한 줄을 얼마나 정성껏 번역하시는지 번역해 본 사람은 알아요. 다르고 다르고 잘못된 번역을 읽으면 안 읽느니만 못해요. 이분이 이렇게 또 이거는 홍윤철 교수님 책이네요. 새로운 문명세계 건강한 도시를 만드는 것이 미래로 가는 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꾸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문명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 그렇게 모여가지고 그렇게 온 세계를 돌아다니고 그렇게 동물들을 먹어 제끼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막 철강이고 플라스틱이고 막 무작정 생산하고 농수산물은 그냥 뭐 지금 뭐 러시아가 막혀놓으니까 연어값이 올라가가지고 그죠? 자기 지역에서는 뭐 식량 자급률도 없고, 제가 이야기한 그게 한 5가지가 거의 지속가능 세상을 위한 근본적인 방면인데 근본적인 실천이 필요하다. 인류 문명은 도시에서, 그리고 감염병은 밀집에서 시작이 됐다.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다시 한번 미래를 돌이켜봐야 될 것이다. 이게 유적으로 남은 가장 오래된 도시죠. 7,000년 전에 우루크라는 약간 땅속에다가 흙으로 가지고 아파트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이제 농사로 먹거리가 남아도니까 직업이 탄생한 거죠. 직업이. 농사 짓지 않더라도 이제는 이 사람은 뭐 사제, 종교에만 종사하든지 철기만 생산하든지. 그런데 이게 이제 무역과 전쟁으로 교류가 늘어나면서 의학도 탄생했지만은 사람이 점점 많이 모이게 되니까 천년두. 그래서 아마 이제 로마 시대도 이게 천년두가 아니었겠는가. 그때는 이제 병명을 진단할 줄 몰랐으니까 이탈리아에서 뭡니까 그 소설 제목 데카메론, 데카메론 감염병 때문에 자가격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죠. 페스트, 산업혁명이 오면서 파리 런던의 콜레라, 뉴욕의 결핵. 그러다가 드디어 비행기 타고 다니니까요. 팬데믹. 처음 팬데믹은 세계 대전한다고 막 군인들을 배에 싣고 그냥 유럽으로 미국으로 휘저 놓으니까 생겼다가 항공 이동, 또 홍콩 초밀집 도시에 SARS가 생기더니 메르스에서 지금 저희 코로나까지 왔다. 그런데 이 감염병뿐만 아니라 만성병까지. 이 숫자가 오히려 감염병보다 훨씬 많습니다. 인구의 절반이 한 가지씩 가지고 있다 했죠. 고혈압, 당뇨, 뭐 대사증후군, 고지혈증 등등 심내혈관 질환. 왜 생겼는가? 거기다가 암까지 생겨나게 됐다. 뭐 환경 호르몬을 비롯해서 수많은 화학 물질들이 하루에 수십 개씩 생겨나고, 거기다가 사람의 나이까지 증가하니까 유전이 아니었다, 그죠? 그리고 알레르기, 천식 같은 면역 질환이 늘어나서 위생가스를 너무 깨끗하게 사니까 어릴 때 흙에 폭로되고 자연에 폭로되는 게 없어져가지고 또 오래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노화로 인한 뭐 관절도 갈아 껴야 되고, 그죠? 피부 쪽은 그래도 크게 성공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나와가지고 금방금방 사람들이 이렇게 관리가 되니까, 그죠? 관리를 좀 한 사람하고, 여러분 선원들이 피부암에 비누니 많은 거 알죠? 농부도 많습니다. 직사광선에 워낙 폭로가 되니까. 저도 처음에 뭐 선크림 요만한 거 샀다가 우리 집 사람이 큰 거 줘가지고 요새 뭐 연구실에도 나오고 집에도 나오고 얼마나 요새 태양을 숨어 다닌다고 선글라스도 이만한 거 오늘 해외 직구 하나 했습니다. 얼굴을 콕 덮는 게 있더라고. 얼마 전에 중고장터에 구찌 10만 원짜리가 이따만한 게 살 건데 망설이는 순간에 팔려버렸어. 구찌 선글라스가 여기서 여기까지 네모로 된 건데 구찌 상표가 진품인데 그 비슷한 걸 찾다가 오늘 해외 직구를 하나 샀어요. 오늘 정도의 한낮의 태양도 이제 나도 겁나더라고. 옛날에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쓰고 살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 하얀 피부를 가진 나라에서는 피부암의 유병률이 상당히 높죠. 그뿐만 아니라 면역 질환, 노화까지 모여 살면서 여기가 여러분 뭡니까? 예, 비옥한 초성달 지역. 하필이면 여기서 이제 농업이 시작된 거예요. 작물, 밀, 콩 같은 작물을 그래서 여기서 더 이상 사람이 수렵 채집을 하지 않고 여기서 메소포타미아, 뭐 유그리스, 티그리스 유프레 여기서 도시가 시작된 유적이 이렇게 남아 있죠. 자, 산업혁명이 시작됐는데 기후변화도 초래되고 너무 지나친 경쟁, 사회적 돌봄이 사라지니까 우울증이 늘어나서 의약품 중에 제일 지금 현재 처방 판매량이 많은 게 뭐라 했죠? 우울제, 항우울제. 김진경. 좋았어. 네. 별표 하나. 야, 아까부터 자꾸 이야기를 하려고 딱 준비를 하고 있더만 역시 별표 받는 사람은 따로 있다. 대답하세요, 여러분. 마이크 딱 켜놓고. 미래 도시 기대됩니다. 미래 도시. 얼마나 과연 도시가 살기 좋아질 것인가. 모든 사람이 기본적인 건강 서비스에 접근을 하면서 격차도 없이 그래서 모두가 출발선의 건강 참모를 건강 문제만은 서로 경쟁할 수 있는 불평등을 없애줄 것인가.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게 전원도시 그림이에요. 이게 하워드라는 사람이 하도 감염병이 콜레라가 막 유행하니까 아이고 도시에 살지 말고 뚝 떨어져 가지고 철도로 이렇게 다니는 전원도시를 기약했다가 시카고 같은 데서는 도시 미화 광장에다가 뭐 신전 독일 같은 데 가보면은 미넨 막 이런 데 가보면은 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보면은 말라리아 말 안 좋은 에어 공기 때문에 말라리아가 생긴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때 벌써 환기를 막 시키고 하얗게 칠을 해가지고 널찍널찍하게 이런 그래서 여기가 도시미화 백색 도시 시카고 엑스포 같은 걸 할 때 건강과 삶의 질을 심지어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설계한 도시로 보면은 하수도하고 가축들은 전부 다 지하에 있고 사람은 2층에서 강변에 사는 도시를 실제로 설계를 했죠. 뭐 물론 그대로 다 건설은 안 됐지만은 심지어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헬리콥터까지 새를 본다가 설계는 했는데 실제 날지는 못했다는데 어쨌든 도시에 대한 관심은 있었고 그래서 주거지를 분리를 했어요. 그래서 미국은 전부 잘 사는 사람은 전부 차를 타고 지금으로 치면 뭐 저기 양산, 김해, 심지어 뭐 언양, 경주 멀리 갔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루에 운전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고 뭐 하나 슈퍼를 가려도 차를 타야 되니까 서비스가 애들 학교도 다 차 태워줘야 되고 비만이 늘어나고 이웃 간의 관계가 교류의 기회가 줄어드는 문제가 있었어. 그래가 지금은 막 바글바글 모여 살게 됐는데 지금 이번에 코로나 유행 때도 보면은 서울 경기가 제일 심하잖아, 그죠? 신천지가 있었던 대구가 좀 있었지만은 서울하고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이게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서로를 잘 돌봐주면서도 분산을 하고 그 대신에 이런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는 그래서 이런 지역사회 안에서 서로 돌보는 관계 그래서 커뮤니티 케어 일본 말로는 포괄적 케어 우리나라 말로는 지역사회 돌봄 통합 돌봄 서로 돌보는 적당한 어떤 이런 분산돼 있지만은 또 어떤 이런 스마트 기술을 해서 원격 근무도 하고 뭐 이런 도시가 그래서 지금 뭐 파리는 무슨 15분 도시 그런 게 앞으로의 모습이 되지 않겠는가. 자, 여기까지가 수업 내용이었고 이거는 제가 영어 시험에 냈댔죠. 팬데믹 이건 다 이야기했고 오타와 현장에 대한 설명을 좀 하고 건강의 사회적 결정 요인에 대한 설명 그리고 1차 보건 노력 다른 말로는 모두를 위한 건강에 대한 설명을 잠시 하겠습니다. 자, 최근 제네바 헌장에서 왜 웰빙 제네바 헌장이라고 불렀느냐. 그러니까 이때 웰빙은 주로 행복이라는 뜻이다. 10점 만점으로 볼 때 왜 대한민국은 돈도 꽤 벌고 국민소득도 거의 3만 뭐 5천 불 1인당 거의 뭐 3, 4천만 원은 기본으로 돈도 벌고 수명도 뭐 여자는 80대까지 올라가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내가 건강하라는 사람은 거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삶의 만족도가 낮은가? 왜
불행한가? 그래서 이제는 웰빙을 챙기자 하는 그런 뜻의 웰빙이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자, 오타와 원장. 자, 건강의 기본은 이네이블이다. 자기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용광로입니다. 용광로. 지금 불꽃입니다. 불꽃이 확 피어나고 있어요. 그 용광로는 자기 자신이 이네이블이란 말은 뭐 역량 강화, 능력을 키우다. 나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걸 내가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관리를 못하고 꼼짝 마라 수동적인 사람은 건강해질 수가 운동도 지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먹는 것도 골라 먹을 수 있고 의료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고 뭐 이웃들하고 아주 관계도 뭐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는 이네이블 그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중개를 잘해줘야 된다. 보건복지 간에 의원 병원 간에 그리고 권리를 찾아먹지 못하는 사람은 애드버커시 목소리를 앞장서서 내서 뭔가 그 사람의 혜택을 찾아주고 정치와 제도를 바꿔서라도 건강에 해가 되는 이런 제가 몇 번 이야기했죠. 건강에 해가 되는 일 우리나라에 많죠. 아무튼 걸어 다니기도 힘들고 뭐 차도 아무 때나 대놓고 술 광고는 뭐 얼마나 해대는지 그죠? 최근에도 보면은 뭐 무슨 맥주인가 몰라도 뭐 뿅 따는데 하는 숟가락을 만들어가 뭐 소리 내는 거 해가지고 뭐 응모방침이 대한민국이 아직도 외국 사람들이 한국은 처음이지 보면은 놀라는 게 많죠, 그죠? 좋은 점도 많고, 그죠? 약간 뻥도 있더라마는 그죠? 물건을 뭐 안 가져간다는 둥, 뭐 안 가져가기는 개뿔, 한 등등. 그래서 이런 세 가지를 통해 가지고 첫 번째 개인적인 보건 교육 기술 담배를 거절하고 술도 안 마시고 운동도 하고 레시피를 찾고 그걸 커뮤니티 액션 지역사회 활동에 학생은 학교에서 직장인은 직장에서 커뮤니티 단체로도 건강을 만들어 나가면서 지원하는 환경 그 사람의 건강을 도와주는 환경이 돼야 되는데 건강을 말아먹는 환경이 되지 않게 하고 리오리엔트 아플수록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건강할수록 돈을 버는 제도를 만들자. 뭐 미국이나 영국은 다 마찬가지잖아요. 보험료 내놓고 병원에 안 갈수록 보험사도 이익이 나는 구조잖아요. 영국도 마찬가지. 의사 1인당 주치의가 2, 3천 명 되는데 입원을 안 시킬수록 나중에 자기 봉급이 올라가는 구조. 우리나라 같으면 지금 포괄수가제가 그렇죠. 의료 자원을 덜 쓸수록 병원이 이익을 보는 제도인데 자칫 잘못하면은 뭐 환자 안 생기면은 뭐 온 병원이 한숨을 쉬게 되는 그런 제도가 돼서는 안 되겠죠. 그런 뜻입니다. 오타와 환자. 이거는 건강의 사회적 결정력입니다. 교육을 잘 받아서 좋은 직업을 가지게 되고 그걸로 생활 임금이 확보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결국 좋은 주거 환경에서 위험하지 않은 작업 조건에서 좋은 음식을 먹고 건강 생활을 실천하고 불안이나 우울이나 그런 것도 없이 건강해집니다. 물론 그 중간에서 이제 보건 의료가 끼어들죠. 이걸 막 완화해 주기도 하고 또 아는 사람이 많으면은 사회 통합 정보를 알려주고 뭐 억지로라도 병원에 데리고 가가지고 그래서 마누라는 남자가 수명이 짧잖아요. 그죠?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 근데 참 똑똑한 거는 또 남편 있는 여자는 수명이 늘어난다는 아주 역설이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사회적인 이런 것들이 큰 작용을 하는데 구조적으로 그 사회에서 아예 뭐 여자들의 참정권조차 없다든지 최저임금도 없다든지 뭐 가혹한 노동 정책에 시달리고 기본적인 주택도 없고 뭐 먹고 살 수 있는 기본 금융이나 땅도 없고 어릴 때부터 뭐 의무 교육도 없고 누릴 수 있는 건강한 여러 가지 서비스도 없으면서 복지 혜택도 없거나 그 사회의 사회 문화적 가치가 이런 걸 하찮게 여기고 그냥 뭐 목숨을 잃더라도 뭐 과로를 하는 게 일상화되어 있는 사회 경제 정치적 맥락이라는 큰 맥락이 있고 거기에서 사회 경제적 맥락 콘텍스트가 그 사람의 사회 경제적 포지션 소시오 이코노믹 포지션 SEP 사회 경제적 위치를 결정하는 바람에 자연스럽게 뭐 공원이 많은 동네 집이 좋은 동네 뭘 먹고 싶어도 뭐 문을 다 닫아버리면 식품을 살 수도 없고 건강생활을 실천하고 싶은데 뭐 온데 술집이고 밤길이 불안해가지고 밖에 뭐 나갈 수도 없고 이웃들이 불안해가지고 우리나라 같으면 지금 원룸촌 같은 데 그렇잖아요. 밤 되면은 쓰레기도 지맘대로 버리고 뭐 서로 간에 인사도 안 하고 뭐 도와주는 것도 없고 사회 심리적인 요인이 작용을 하는데 이런 사회적 자본이나 보건이나 이런 걸 완화를 시킨다. 그래서 이런 거 이 두 개를
보통 이제 구조적 요인이라고 하고, 요거는 이제 인터벤션, 끼어들 수 있다 해가지고, 그래서 뭐 아니 운동하도록 아주 뭐 마을마다 걷기 동아리를 만들어주고 알코올 상담 센터를 만들고 금연 클리닉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뭐 이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이제 공공주택을 만들어준다든지 작업 환경을 개선을 한다든지, 우리나라에 지금 하고 있는 거 있죠. 취약계층 산모에게 뭐 철분하고 식품 꾸러미를 배달을 시켜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얼마든지 이제 완화를 시켜줬다 해서 이런 것들을 중재 요인이라고 부른다. 뭐 이런 걸 처음부터 알았던 게 아니고, 이거는 아까 봤다시피 한 1, 20년 전에 비로소 이제 정설로서 밝혀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네바 헌장에 나오기 전에 상하이 헌장에서는 사람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새로 들어간 게 이제 건강정보 이해 활용 능력이 들어갔어요. 헬스 리터러시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여러분한테는 조금 어려운 단어일 수 있는데, 거버넌스. 거버넌스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다 합쳐서 거버넌스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뭐 의료 제도가 있는가, 그리고 뭐 민간요법이라든지 보안대책요법을 비롯해서 어떤 활용할 수 있는 그 주민들 사이에서 손쉽게 활용하는 것이 있더라면 그런 것들은 또 얼마든지 뭐 이렇게 확산을 시켜주면서, 그리고 이런 것들을 주민들이 투표를 할 수 있는, 무조건 고가의 의료가 다 좋은 건 아니죠. 그 지역에서 잘 활용할 수 있고 또 부담이 가능하면서도 주민들이 충분히 활용하는, 그게 바로 1차 보건의료라는 뜻이에요. 1978년도에 알마타에서 나왔던 1차 보건의료의 정신에 따라서 주민들이 원하는 그 결정 과정에 얼마나 주민들의 의견이 들어갈 수 있는가. 주민들이 아닌 뭐 어떤 뭐 다국적 자본이나 외국의 그런 의사가 관철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처음에 뭐 코로나 백신도 처음에 값을 엄청 매겼다고, 그죠? 그래가지고 뭐 백신을 인하를 하라, 뭐 백혈병 약도 그렇고 항암제도 그런 것들이 있고, 어쨌든 뭐 이런 결정 과정에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주민들이 얼마나 참여할 수 있는 좋은 해결 방식이 있어서 그런 것이 제도화되고, 국제적으로도 이런 것들이 실컷 우리 해결돼 놨는데 옆에 있는 동네에서 한 명이 또 막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깽판 돼버리는, 우리만 건강한다고 감염의 특성은 자기 혼자 좋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죠. 영도구에 이번에 뭐 산불도 동네 사람이 자기 무시한다고 한 명이 불낸 거잖아. 옛날에 지하철 참사도 그랬어. 지하철 참사에 중풍 걸린 개인 택시 기사인가 그랬는데 어만 사람들이 푸대접하고 하니까 에라이 뭐 불질러 본 거잖아. 지하철에 들어가 가지고.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밀집하는 이런 환경에서 감염이나 비감염,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 것이 아니라 이런 전반적인 국제 국내 간의 이런 사회 불안 요소가 또 없어지면서, 그러면서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가 실컷 이야기했던 건강한 도시와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 상호 도움이 되도록, 그리고 여러 가지 양방향 기술, 소비자의 기술,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는 기술을 통해서 서로 간에 형평성과 포용을 추구하면서 보건복지 서비스가 모두가 공동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세 가지를 건강정진의 3대 축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제가 번역의 문제를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 겁니다. 한글로 이래놓으면 이거 뭐 읽거나 마나 조금 그런 면이 있어요. 제처럼 이제 영어로 줄을 칠 수 읽으니까 긍정적 건강에 관한 비전, 영어 원문을 읽어보면요, positive vision of health, integrating physical, mental, spiritual, social, well-being. 몸만 건강한 게 아니라 정서적으로 삶의 보람을 느끼면서 이웃 관계도 좋으면서 잘 지낼 수 있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누리는 건강에 대한 적극적인 시각을 갖추자. 그런 뜻인데, 이걸 이렇게 딱 번역을 하면은, 저는 대한민국 국민 중에 이걸 읽으면 100이면 100명이 읽거나 마나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제가 일부러 영어에 색깔을 제가 입혔어요. 그래서 영어 시험을 여러분 왜 치는지 알겠죠? 영어도 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어로 된 지식이 너무 많으니까 다르고 달라요. 오늘 보니까 뭐 혈류볼, 뭐 무슨 그 영업사원 모집 이러는데 조금 더 이해가 쉬웠으면 좋겠나. 그죠? 혈류볼.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밑에도 보면은 New Indicators of Success Beyond GDP Take the Human and Planetary Well-being. 이것도 번역을 보면은 인간과 지구 웰빙을 모두 고려하는 개발 지표인데 사실 내용을 보면은 모든 것을 GDP, Gross Domestic Product, 국내 총생산 1인당 소득이 얼마인가? 제가 이야기했는 건 모르겠어요. 교통사고 나면 행복한 사람이 몇 집이겠어, 그날 저녁에. 교통사고 한 건 났다. 없어요. 왜 없어? 자, 자동차, 새 차 팔 수 있잖아. 정비공장, 페인트 회사, 병원, 제약회사, 차선 칠하는 사람, 가드레일 들이받으면 가드레일, 그러면은 한 7집의 소득이 올라가 갖고 교통사고가 자주 나는 나라는 국민 소득이 올라가겠어, 내려가겠어? 올라가요. 올라가. 누구예요? 이은이요. 어? 이은이가. 이은이요. 누구예요? 올라간다. 저요. 누구? 이은이. 이현이. 이현이 이거 별표 4개. 이거 뭐 시작도 하기 전에 별표를 4개 먹고 들어가다니. 제가 출석 다 하면 90점 주고 나머지는 그냥 별표 10개면 100점 돼버는데 큰일 났네 이거. 10점이네요, 교수님. 자, 마찬가지로 여기도 그냥 지속 가능한 저탄소 개발이라 해놨는데 영어 원문을 보면 커미트는 약혼하다, 범죄를 범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마음만 먹는 게 아니라 저질러 버리는 거다. 그리고 커미트, M자가 2개 있다시피 뭔가 확 빠져 있다는 뜻이야. 약혼. 남녀 간의 관계를 비롯해서.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후손도 누릴 수 있게 저탄소 개발을 grounded in reciprocal, 서로 상호성이잖아. 서로 잘 살 수 있고 인간을 존중하고 자연과도 평화롭게 지내는 데 기초한 그런 저탄소 개발을 지속 가능하게 커미트먼트 해간다. 근데 이걸 뭐 어떤 이렇게 좀 짧게 표현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네바 헌장에서 이야기하는 웰빙이라는 게 뭐 행복이라는 게 무슨 구름 속에서 사는 것이 웰빙이 아니라 저는 오늘 누가 호주에 사시는 분이 글을 보고 거기가 낙원이다. 대한민국 사람이 볼 때는 이 시간에 호주 우리보다 1시간인가 빠르거든요. 날짜 좌우선이 물론 썸머 타임을 하니까 결국 2시간 빠른 건데 자기들은 다시 퇴근하면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3시에 퇴근하는 거겠다. 그죠? 3시에 퇴근했으니까 뭐 3시부터 뭐 한 10시까지 3시간 동안에 뭐 오만 거 다 할 수 있잖아. 그죠? 근데 대한민국에서 과연 평일날 퇴근해가지고 3시간 동안에 그렇게 운동을 할 수 있겠나? 대한민국이 그 정도만 돼도 국민소득은 뭐 식비 얼마 드나? 그죠? 한 달에 뭐 한 백수십만 원 사 먹으면 떡을 치는데 그거다 주거비 내고 통신비 내고 그럼 1년에 뭐 지금 GNP가 3, 4천만 원 정도 버는 사람 같으면 한 달에 얼마예요? 11원 나누면 한 달에 300만 원이네. 세금 내고 순수입이 한 2, 300만 원 돼도 먹고 뭐 노후재택이나 걱정이 없으면은 웰빙이라는 게 아주 무슨 구름 속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신체 건강하고 정신의 아주 전망이 밝고 정신의 전망은 사실은 운동만 잘해도요. 여러분 얼마나 사람이 바뀌는지 몰라요. 그거 몰라. 제가 며칠 전에 책을 쓴다고 너무 책이 두꺼워져가 좀 빼라가 뺐는데 적극적인 효과, 수면의 S까지 효과, 우울, 불안, 혈압 그런 좋은 그림을 대한민국에 본 사람이 없어. 제가 볼 때 앞으로 한 10년이 갈 때까지 안 보여줘. 나도 그 책에 이었다가 책 분량이 돼서 뺐어. 너무 두꺼워가 책이. 보건사업관리라고 금요일 수업하는 교재를 써가지고 좀 쪽반이 나왔는데 지난 토요일 날 출근해가 아침 9시부터 점심까지 그걸 썼는데 그러니까 그런 지식을 모르고 사니까 정말 여기에 있는 이게 달성하기 어려운 것 같은데 이 첫 줄 한 줄만 제대로 이해를 하더라도 내가 얼마나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뭐 하여튼 그리고 이것도 참 조금 어렵게 이야기를 해놨죠. 이게 사실은 다 동사인데 지구와 생태계를 가치 있게 여기고 존중하도록 만들어 나간다. 그리고 코로나 시국이나 만성병이 있더라도 먹고 살 수 있도록 에키터블 형편에 맞게 도와주는
놀고 먹는 시스템으로 가기보다 제 주변에도 보면은 뭐 아이고 복지 혜택 못 받는다고 뭐 일할 수 있는데도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 제 나이 또래에 은퇴한 사람이 꽤 많아요. 직장, 자영업, 보통 뭐 중풍이 오거나 큰 병이 와가지고 그만둔 사람이 많은데 그렇다고 집에 있으니까 또 마냥 행복하냐? 그런 뜻이에요. 모두의 선, 우리 대한민국의 번영을 위해서 어떤 정책이 가장 좋을 것인가?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 디지털 활용,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정책의 역할을 하자 하는 것이 이 제네바 헌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내가 시험에 내려다가 너무 어려워서 안 냈어요. 이거는 그 건강의 사회적 결정 요인에 대해서 리오 때 자네이로에서 우리 정치 고위급들이 모여가지고 78년에 알마타스는 1차 보건 의뢰를 했죠. 그리고 오타와 헌장. 그래서 내용은 1946년에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최고 수준으로 그 사람이 누릴 수 있을 최고의 수준으로 누리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가야 될 권리이다 하는 건강권, 우리나라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죠. 그래서 이걸 보장할 수 있는 건강, 복지, 사회적 대책들, 연금, 소득, 실업, 4대 보험 다 말하는 거죠. 그래서 건강 형편의 정직은 건강을 필수적이다.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결국 정신 건강이 빠지니까 범죄를 저지르고 산불을 내고 방화를 하고 그래서 평화와 안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 지금도 뭐 러시아 푸틴이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병이 있다는 등 가짜 뉴스일 가능성이 많은데 조금 성격적으로 문제는 있죠, 그죠? 그런 사람을 20년 동안에 뽑아준 국민들도 옛날에 히틀러를 선거를 통해 가지고 재선을 시켜준 국민도 그렇고 우리나라는 지금 안 그렇잖아요. 뭐 조금만 잘못했다고 뭐 5년 만에 당장 바꿔버리고 0.7% 차이로 또 5년 지나면 어찌 될지 몰라. 내가 대통령에 나가도 우리 학생들이 다 들고 일나가지고 교수님 문제를 제대로 안 가르쳐주고 파워포인트가 부실하고 이설이 많고 해가 아마 잘릴 거예요. 5년. 자, 이 말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결정 요인은 오래되지 않은 그래도 WHO의 공식 선언을 통해서 나온 것이고 여러분이 한 번도 뭘 들어봤을까봐 1차 보건의료 프라이머리 헬스케어 1978년도 모습입니다. 그 당시에는 뭐 흑백 텔레비전에 그래서 1차 보건의료라는 것은 46년에 만들었던 WHO 헌장에 나와 있는 질병이나 장애가 없는 것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정한 상태로 건강인데 이거는 보건과 사회경제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그때부터 벌써 이런 인식이 있었고 결국 그래야 전쟁도 없어지고 그렇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참여해서 목소리를 내야 되고 그래서 보건뿐만 아니라 복지를 비롯한 여러 가지 사회 수단을 통해서 각 나라가 협력해서 시험에도 참 옛날에 객관식이 많이 나왔는데 사회 경제적으로 소시오 이코노미컬리 프로덕티브라 사람이 그 당시 70년대 이상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프로덕티브한 남을 도와줄 수 있는 보탬이 줄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을 목표로 했다. 그러니까 70년대는 뭐 우리나라는 건강보험도 없었고요. 이때만 하더라도 공중보건의도 없었어. 보건지수 진료소도 없었어. 70년대 여러분 생각 잘 안 나죠? 저는 70년대 초등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생각이 많이 나는데 그죠? 건강보험이 없었기 때문에 병원에 갈 때 돈을 얼마를 들고 가야 될지를 몰랐어. 몇백만, 그 당시 몇백만 했어. 머리에 술 먹다가 쓰러져 머리에 구멍 나면은 뭐. 건강보험이 어디 있어? 그죠? 근데 그때 벌써 이렇게 지역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기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직장 내시경이 좋은데 후진국에서 뭐 내시경을 어떻게 소독을 하며 그러니까 자궁암 검진 같은 것도 자가 채취기를 뭐 활용한다든지 그리고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하고 과학적으로 인정이 되면서 그 지역에서 가능한 재정 내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기술을 도입하자 하는 게 78년도 1946년도 WHO가 만들어지고 78년도에 알마타 선언이 만들어지고 아까 불꽃 나오는 오타와 헌장이 나오고 10번째로 제네바 웰빙 차트가 만들어졌다. 여러분이 텔레비 나가 이 정도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정말 자
수업은 제가 여기까지 하고 기록은 중지.